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과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철학자, 학자, 성현으로 불렸던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이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자식 사랑에 눈물 흘리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식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남겼듯 오늘은 또 다른 위대한 학자, 퇴계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던 퇴계는 늘 책 속에 묻혀 사색하던 학자, 조선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분이 자식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고 섬세했을지도 모릅니다. 퇴계 선생에게는 이준이라는 맏아들과 이채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맏아들 이준에게는 30년간 무려 531통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이 맏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얼굴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 안부가 걱정된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면 바람 소리에도 내가 부르는 소리 같아 귀를 기울이게 된다. 퇴계는 또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학문을 하는 까닭은 벼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공명과 부귀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한다.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 부귀와 영화를 좇지 말아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군자가 되는 길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준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학문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약해 늘 병치레를 하자 퇴계는 늘 걱정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의 몸은 내 몸과 같으니 한번 기침을 하면 내 가슴이 아프다.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내 건강을 걱정하니 부디 몸을 보살피라. 조선 최고의 학자, 왕도 감히 존경하던 성현이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퇴계가 아들에게 남긴 글에는 생활 속 작은 가르침들도 담겨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라. 작은 절도 허투루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 공경함으로 하라. 사람의 자식 된 자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사람의 아우 된 자는 마땅히 형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음식과 옷은 몸을 지키는 데 족하면 된다. 사치를 멀리하여라. 남이 없을 때에도 바르게 행하라. 세상은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울음 섞인 당부였습니다. 퇴계는 학자로서의 길과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늘 갈등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몸이 약해 학문을 위해 긴 시간 나서지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언제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멀리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도 퇴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 있으면 부모는 밤낮으로 문 밖을 바라본다. 발자취 소리만 들어도 혹시 자식인가 하여 문을 여는 법이다. 퇴계는 또 부모의 고생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밤중에 젖을 물리며 잠 못 이루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어 기르며 자식의 웃음을 보고야 그 고생을 잊는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한번 웃어주면 그 힘든 밤과 낮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들 이준은 평생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학문을 크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선비로 살았다고 전합니다. 퇴계 선생에게는 큰 슬픔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채를 21살의 젊은 나이에 잃어야 했습니다. 선생이 48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늘아, 내 목숨을 가져가고 이 아이는 살려다오. 코끝이 시큰해지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퇴계의 편지와 눈물은 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세상의 유혹보다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부모. 그 마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퇴계 이황은 제자들에게도 학문과 정치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부 갈등으로 괴로워하자 퇴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밖에서 받은 울분과 괴로움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 살인문 앞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들어가라. 부부는 처음 만난 남녀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큰일이니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관계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 이 말 속에는 부부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퇴계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 아내 복이 적었습니다. 21세 허씨 부인과 결혼하지만 이황이 27세 때 둘째 아들을 낳고서 죽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황은 사위된 발을 다하며 혼자 남은 장모를 마지막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30세의 둘째 부인 권씨와 혼인하지만 안타깝게도 권씨의 가정사 역시 정치에 크게 희생당한 삶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권씨는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씨의 아버지 권질은 이황의 인격을 알아보고 유배되었을 때 부디 죄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게나 라며 딸을 보살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사가 어려운 아내 대신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아내를 물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보살피는 지극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권씨 부인은 이황이 46세가 될 때 아이를 낳다가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황은 이에 매우 슬퍼하였고 권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여기라는 이황의 당부를 따라 두 아들들은 권씨 부인의 묘에서 심요살이를 하였고 이황 자신도 묘 근처에 암자를 짓고 한 해 동안 기거하였습니다. 정신병을 앓던 권씨 부인과의 여러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사상에 있는 배를 남몰래 집어 치마 속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를 눈치챈 이황의 형수가 동서 권씨를 질책하자 이황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도 후손을 귀엽게 여기실 터이니 손자며 느리의 행동을 노엽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내를 감싸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사를 마친 뒤 이황이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권씨 부인은 배가 몹시 먹고 싶어서 그랬다 고 답하자 이에 이황은 아내를 위해 배를 가져다가 손수 깎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황이 상가집에 가기 위해 흰색 도포를 입으려 하였는데 도포가 해져 있기에 권씨 부인에게 기워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권씨 부인은 붉은 천을 덧대어 기웠습니다. 이황은 아무 말 없이 도포를 입고 상가집에 갔습니다. 예법에 정통한 퇴계가 상가집에 빨간색 천을 덧대 기운 흰 도포를 입고 온 것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놀랐는데 빨간 천을 덧대는 것이 예법에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황은 붉은색은 잡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것이라네. 우리 부인이 좋은 일이 생기라고 일부러 붉은색으로 기워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맏며느리 봉화금씨가 시집 올 때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정에서 혼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돈집을 방문했을 때 퇴계는 냉대까지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계의 문중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퇴계는 그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느리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장 난처할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가 직접 버선이나 옷을 기워주면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바늘이나 작은 선물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은 맏며느리 금씨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여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어서도 아버님을 모시겠으니 제 무덤을 아버님 묘 근처에 써 주십시오. 지금도 퇴계의 묘소를 오르는 길목에는 봉화금씨의 묘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아버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존경과 사랑의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퇴계의 둘째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청산과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며느리가 외로움에 눈물 찢는 모습을 지켜본 퇴계는 차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돈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니 데려가서 알아서 하시게. 당시 조선 사회는 엄격한 유교 윤리로 과부의 재가를 금기시했습니다. 재가하면 그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며느리의 삶과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단이었고 퇴계의 인간적인 아량과 따뜻한 부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후일 퇴계가 어느 집에 머물며 대접을 받았는데 음식이 유난히 입에 잘 맞고 선물로 받은 버섯마저 편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의 안주인이 바로 제가 한 며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야사는 퇴계의 결단이 결국 며느리의 삶을 지켜주었다는 증거로 전해집니다. 퇴계 이황은 늘 학문에만 몰두한 차가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사랑은 며느리와 손자, 가족 전체에게 흘러갔습니다. 제자에게는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으로 부부 관계의 본질을 일깨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작은 바늘 하나까지 정성껏 건네며 고마움을 잊지 않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가문에는 엄격한 유교 규율을 넘어 인간적인 배려와 사랑을 실천한 어른이었습니다. 말년의 퇴계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너의 아비를 키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 손을 잡고 있구나. 사람의 세월은 참으로 더덥다. 내 아비를 기억하듯 너도 후일 내 부모를 잊지 말아라. 퇴계의 부부관과 며느리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며 덕행임을 퇴계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위인을 떠올릴 때 종종 그들의 업적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그랬듯 퇴계 이황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학자였지만 동시에 자식 생각에 눈물 찢던 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보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세월을 넘어 살아남아 아이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